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화 구연 기법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동화 구연 기법을 첫 번째, 두 번째 들으면서 조금씩 많이 편안해지셨죠? 자,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말 연습, 그리고 또 어떤 그 소리를 어떻게 크고 작게 또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려운 말 연습을 할 때는 자, 우리가 두 번째 차시에서 구강을 혀를 많이 움직여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음성을 배웠다면 자, 연습을 지금은 충분히 이제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게 어려운 말 연습이에요. 발음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발을 잘하려면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고 틀리지 않게 천천히 연습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익힌 다음에 차차 속도를 내어 빨리 연습한다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려운 말 연습할 때는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 천천히 차분하게 또박또박 연습하는 거. 자, 짚고 넘어갑니다. 자, 어려운 연습말 연습법이에요. 자, 어린이를 위한 어려운 말 연습의 예입니다. 다람다람 다람쥐, 알밤 줍는 다람쥐, 보름보름 달밤에 알밤 줍는 다람쥐. 아유, 저도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다람쥐 할 때 발음이 초성에서 좀 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람다람 다람쥐, 알밤 줍는 다람쥐, 보름보름 달밤에 알밤 줍는 다람쥐. 자, 이렇게 천천히 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엄마 볼은 매끈매끈, 아빠 볼은 까끌까끌, 내 볼은 포동포동.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람쥐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의성어 의태어 들어있는 어려운 말을 천천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들어가겠어요.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꿀하고, 멍멍이네 멍멍이는 멍멍멍하네. 자, 몽실몽실 두리몽실 감자 같은 내 얼굴, 뭉실뭉실 두리뭉실 호박 같은 내 얼굴. 자, 천천히 하다 보면은 발음이 익숙해지거든요. 자, 혀를 많이 움직이면서 천천히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성인을 위한 어려운 말 연습이 왔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 집 콩밭은 검정 콩밭이고 내 집 콩밭은 강낭콩 콩밭이며 검정 콩밭 옆에 강낭콩 밭이 있고 강낭콩 밭 옆에 검정 콩 밭이 있다. 좀 어렵죠?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그런 어려운 말도 연습을 충분히 해서 혀를 많이 움직여주면 좋아요.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담임 선생님의 담당 과목은 도덕 담당이고 담임 닮은 담임 선생님의 단골집 주인은 닭장에서 닭모이를 주는 게 취미이다. 너무 어려운 말만 제가 골라갖다 놨죠. 그렇지만 혀를 많이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나중에는 좀 빠르게 연습을 하시면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정인을 위한 어려운 말씀. 예, 제가 혹시 틀릴까봐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지만 천천히 차분차분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키가 큰 코끼리가 쿨쿨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쿵쿵쿵 큰 소리를 내며 코뿔소가 키 작은 코알라에게 다가왔다. 키 작은 코알라는 콩콩콩 가슴이 뛰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하면 돼요. 자, 목소리 조절하기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목소리 조절할 때는 우리가 높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이거는
중간 목소리, 낮은 목소리 사이예요. 만약에 높은 목소리를 할 때는 크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스튜디오에 있는 방음이 너무 이렇게 울림을 주어서 우리가 들을 때 집에서 만약에 듣는 사람의 어떤 청각에 불편함을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높은 음으로 거의 75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라는 조금 강한 소리로 급한 소리로 내어줘야 돼요. 사람 살려 물에 빠진 사람 살려 라고 해줘야지 진짜 살려줘요. 그냥 살려줘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살려주겠어요. 그쵸? 긴급하게 높은 소리로 말해야 돼요. 도둑이 다 훔쳐가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낸 음도는 아주 절제된 음도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좀 높은 소리로 자, 이야기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잘할 수 있는 낮은 목소리 나왔어요. 쉿! 이 이야기는 비밀이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느낌이 오죠? 이렇게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주무신다. 조용히 하거라.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 이런 어떤 곡지에 맞춰서도 낮은 음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강한 목소리로 말하기 볼게요. 땀 흘려 노력한 너는 틀림없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야. 강하게 아주 격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힘내. 조금만 더 힘내라고. 저 이런 거 너무 잘해요. 잘했어. 힘내. 조금만 더 힘내라고. 넌 정말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고. 너무 잘하죠. 이런 거 리얼하게 잘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약한 소리로 말하기. 아빠가 주신 용돈을 모두 잃어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몹시 아파 누워있단다. 어떻게 하지? 뭔가 약한 소리로 좀 걱정이 담긴 그런 목소리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빠르게 말하기예요. 부엉이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또 천천히 한다고 어떤 분들은 부엉이네 집에 불이 났어요. 정말 빠르게 할 곳에 천천히 하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진짜로 긴박하게 말해야 돼요. 부엉이 집에 불이 났어요. 정말 달려가서 같이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자, 두 번째예요. 저희들을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자, 햇님 달님 전래동화에 보면은 자, 그 오빠랑 여동생이 저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가서 호랑이가 도끼를 찍고 올라오자 저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럴 때 빠르게 말해. 지금 천천히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동화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호랑이가 저 밑에 있을 때는 지금처럼 천천히 하고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개작이 들어갈 때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다음엔 천천히 말하기 시간이 돌아왔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란다. 눈이 내려요. 산에도 들에도 지붕에도 소리 없이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릴 때 이런 동화를 천천히 들려주면 서정적이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은 마쳤고요. 자, 오늘은 동화구연의 실제 시간이 돌아왔어요. 기린과 하마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어떤 그 동작을 만들 때 연습을 참 많이 하고 심오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삼석 선생님의 기린과 하마라는 동시를 동작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언어 동작 표현활동 프로그램은 언어를 동작으로 만들어서 도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도식을 소거한 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어를 바르게 감성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없이 언어로 표현하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모두 다 지금부터 기린과 하마인데 처음에 하마를 만드는 거예요. 하마를 어떻게 표현할까 막 고민하다가 하마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먹으로. 그리고 하마가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가 이렇게 벌렸다 펼다 할 때 말을 할 때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린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기린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기다랗게. 기린도 걱정을 할 때는 끄덕끄덕. 그다음에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하마가 기린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키만 크다가 하늘이 뚫리면 어떻게 하지? 기린도 하마를 보고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살만 찌다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걸 동작 없이 이제 그냥 감성을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감성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언어 동작 표현활동 프로그램을 제가 유치원하면서 7년 동안 연구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통합교육하면서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또 동화구연 강의를 하면서 일반 아이들에게 지도를 했더니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언어 동작 표현 활동을 7년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강의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처음에 완전히 제가 암기하는데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동작 표현 활동을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2년을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마가 기린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키만 크다가 하늘이 뚫리면 어떻게 하지? 기린도 하마를 보고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살만 찌다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자, 땅이 꺼지면 할 때 책상을 빵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항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구현할 때는 자, 같이 하는 거예요. 기린과 하마, 문삼석. 하마가 기린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키만 크다가 하늘이 뚫리면 어떻게 하지? 기린도 하마를 보고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살만 찌다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정을 넣어서 동시를 낭송할 수가 있어요. 잠깐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동화구연에 실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할아버지 물고기 동화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동화는 환경동화예요. 환경동화. 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 반성하는 마음도 들고요. 아이들한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심어주는 그런 동화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연못 속에 할아버지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가 물고기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물고기는 아파서 누워 계셨어요. 할아버지, 왜 아파요? 더러운 물에서 살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왜 물이 더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던졌단다. 사람들은 나빠. 미워. 아가 물고기는 몹시 아픈 할아버지 물고기를 보며 사람들이 미웠답니다. 짧은 1분 동화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동화 분석이 끝났나요? 자, 이 동화는 지금 아가 물고기, 할아버지 물고기가 나와요. 자, 앞에는 설명글이 다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아가 물고기를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색연필 가지고 오셨죠?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자, 아가 물고기 모두 다 동그라미 했으면 자, 할아버지 왜 아파요? 자, 밑줄 그으셨죠? 그런데 왜 물이 더러워졌어요? 하고 궁금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엔 쓰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나빠. 미워. 제가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올 때는 큰 말 작은 말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강하게 미워.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톤으로 하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자, 할아버지 물고기 동그라미 하겠어요. 자, 앞으로 가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물고기를 좀 밑에서 동그라미를 하도록 하겠어요. 아래에서. 자, 여러분들도 아무 곳에나 할아버지 물고기 색깔을 가져오셔서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요. 자, 배에다 힘을 주시고 천천히 더러운 물에서 살기 때문이란다. 자, 천천히 떨림으로 더러운 물에서 살기 때문이란다.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좀 기운이 없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던졌단다. 미움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느낌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할아버지 물고기가 천천히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 물고기를 만약에 역할극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동화를 가지고 역할극을 하는데 아이들이 재밌어 해요. 일단은 책상을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책상을 앞에다 이렇게 쭉 준비를 해주면은 그 앞에 자, 우리 할아버지 물고기 하고 싶은 사람 해서 한 사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가 물고기들이 한 명씩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 만약에 조별 수업을 한다. 그러면 1조 친구들 나오세요. 그래서 1조 친구들은 다 아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물고기들이 자, 너희들 수영을 해봤니? 자, 물고기를 어떻게 헤엄을 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수영장 다닌 친구들은 배영역, 자유형, 평영, 저병 아마 많은 어떤 수영의 어떤 그 영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떤 아이들은 올챙이처럼 막 이렇게 치면 헤엄을 막 이렇게 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치면서 막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자유형 진짜 막 영법을 막 하고 막 평영 막 그다음에 저병 막 이러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친구들한테 얘 넌 왜 그렇게 하니가 아니라 어머 너 진짜 잘한다.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다음에 친구들한테 지도를 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누워있으면 저쪽 벽에서 이쪽으로 이제 아니면 저쪽 끝에서 우리 자리 끝에서 이제 아이들이 각각 다르게 헤엄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막 온 다음에 뚝 둘러앉은 다음에 할아버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왜 아파요? 똑같이 연습을 시켜서 같이 할아버지 왜 아파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더러운 물에서 살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왜 물이 더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던졌단다. 사람들은 나빠. 미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뮤지컬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재밌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어느 조가 가장 잘했는지 서로 한번 비교해보고 그런 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구연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글 어려운 말들 쓰레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구가 아프다라는 것들을 또 그림으로도 표현도 해보고 또 언어로 표현해보는 그런 다양한 기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연못 속에 할아버지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가 물고기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물고기는 아파서 누워 계셨어요. 아가 물고기는 몹시 아픈 할아버지 물고기를 보며 사람들이 미웠답니다. 제가 이렇게 동화를 다 분석해서 따로따로 들려드리는 것은 설명글은 설명글대로 느낌이 비슷하게 가야 되고요. 대화글은 대화글 등장인물에 따라서 비슷한 톤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색과 느낌만 각기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1차시, 2차시, 3차시 쭉 처음 할 때는 하나씩 따라서 하고 시작하면서 했죠. 그것은 연습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해도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동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법들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책 읽기 시범 구현 시간은 원님의 지혜. 자, 원작은 내 이놈 소나무야 라는 이건 창작 동화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창작 동화가 아니라 사실 이 동화는 원래는 전래 동화예요. 그런데 창작 동화하고 비슷하게 개작을 한 동화예요. 그 동화책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제가 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창작 동화이긴 하지만 원래 원작은 개작 동화. 개작 동화가 전래 동화라는 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전래 동화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전래 동화 책 읽기 시범 구현은 내가 책을 가지고 동화책을 가지고 천천히 아이한테 자 보세요. 자 3세 이전의 아이들한테 4세 이전의 아이들한테 책을 들려줄 때는 그림이 많은 동화를 내 무릎에 아이를 앉혀놓고 그리고 책을 앞에다 놓고 천천히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5, 6세 또 7세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 앞에 앉혀놓고 책이 그림이 보일까 그림이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넘겨가면서 애드립을 넣고 그러면서 동화를 들려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책 읽기 시범 구현이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읽는 시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동화책을 읽을 때 천천히 지금처럼 읽어나가면 돼요. 아셨죠? 부채사료 시원한 바람이 솔솔 나오는 부채요. 부채 장수는 부채를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장사를 다녔어요. 부채 장수의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아유 덥다. 저 소나무 아래서 좀 쉬었다 가야지. 소나무 그늘에 앉자 피로가 물려왔어요. 부채 장수는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어요. 아이고 내가 깜빡 졸았잖아. 어서 부채를 팔아야 하는데. 부채 장수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어요. 부채 보따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식구는 다 굶어 죽겠어. 부채 장수는 엉엉 슬프게 울었어요. 그때 길을 가던 노인이 사정을 듣고는 말했어요. 원님께 사정 이야기를 해보시구려. 원님께서는 틀림없이 도둑을 잡아줄 거요. 부채 장수는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제 부채 보따리를 좀 찾아주세요. 부채 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다고? 예, 소나무 한 그루뿐이었습니다요. 그럼 그 소나무의 짓이 분명하군. 원님은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밧줄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따르라. 소나무를 체포해야겠다. 네? 소나무가 범인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럼 부채가 하늘로 날아갔단 말이냐? 이놈, 땡큰 부채 보따리를 내놓으렸다. 원님이 소나무를 노려보며 외쳤어요. 이 광경을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놈이 들은 척도 않는구나. 저 못된 놈을 꽁꽁 묶으렸다. 원님이 다시 소리쳤어요.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세게 쳐라. 보졸들이 밧줄로 묶은 소나무를 내리치자 구경꾼들이 웃어댔어요. 아니 범인을 신문하는데 웃다니 지금 웃는 자들을 몽땅 오게 가두어라. 원님이 눈을 부릅뜨며 명령했어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람. 구경꾼들은 졸지에 옥에 갇혀 버렸어요. 그날 밤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원님이 말했어요. 내일까지 부채 10자루씩을 바쳐라.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릴 테다. 네네 나으리 꼭 귀에 올리겠습니다요.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약속했어요. 이튿날 약속대로 사람들이 부채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부채 모양이 모두 똑같이 뭐예요? 오호, 부채 모양이 모두 똑같다. 원님이 부채 장수에게 부채를 살펴보도록 시켰어요. 부채들을 살피고 난 부채 장수가 말했어요. 원님, 이건 틀림없는 제 부채입니다요. 그대들은 이 부채를 어디서 구했는고? 원님이 부채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예, 마을에 온 보찜 장수에게서 샀습니다요.
마침내 보찜 장수가 원님 앞에 잡혀왔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 내 욕심을 채우다니. 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부채를 훔쳐간 보찜 장수는 땅에 엎드려 싹싹 빌었어요. 그날 지혜로운 원님 덕에 부채 장수는 잃었던 부채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자, 책 읽기 시범구연 원님의 지혜. 이처럼 창작 동화보다 사실은 전래 동화가 좀 어려워요. 전래 동화는 설명글도 많고 또 뭐 명령어 이런 것도 많고 또 목소리들을 각자 시대에 맞게끔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연습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화 구연 기법 3번째 시간을 여기에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자,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